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바카라 따라하기입니다. 오늘은 여러 카지노 게임 중에서 바카라 게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카지노에서는 블랙잭 게임과 함께 인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바카라 게임에 대해 소개하자면 처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두 장의 카드를 받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플레이어 또는 뱅커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은 후 플레이어의 두 장 또는 세 장 카드의 합과 뱅커의 두 장 또는 세 장 카드의 합을 서로 비교하여 큰 숫자의 플레이어 또는 뱅커에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10, J, Q 및 K 카드를 숫자 0으로 처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901 바카라의 구성 바카라에서는 총 4덱에서 8덱의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뱅커 구역 또는 플레이어 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 베팅을 한 후 뱅커 측과 플레이어 측은 각각 두 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이후 미리 정해진 룰에 의해서 뱅커 측 또는 플레이어 측에서 추가로 한 장의 카드를 더 받고 이렇게 뱅커 측과 플레이어 측에서 받은 두 장 카드 합 또는 세 장 카드 합 중 숫자 합이 더 큰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비긴 경우 무승부로 처리되어 베팅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사이드 베팅으로 타이 베팅에 베팅할 수 있으며 뱅커 구역 또는 플레이어 구역에 베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 베팅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카라에서는 플레이어와 뱅커가 처음에 두 장의 카드를 받은 후 두 장 카드 합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거나 또는 두 장 카드 합에 따라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고 추가로 받은 세 번째 카드까지 합쳐서 세 장 카드 합 또는 두 장 카드 합으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과 같이 플레이어와 뱅커 두 개의 베팅 영역이 존재하기에 홀짝 개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 여부에 따라 세 번째 카드를 받거나 받지 않고 승부가 결정되어 단순히 홀짝 개념이 5대5 승률이 아니라 뱅커의 승률이 보다 높게 나오는 게임입니다. 액션 902 베팅 먼저 사용자는 총 3개의 베팅 구역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베팅 구역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베팅할 수 있는 최소 베팅액과 최대 베팅액은 보통 테이블이 한쪽에 인쇄되어 표시되고 있으니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베팅하시면 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으로 맥스 10만 바카라와 맥스 20만 바카라와 맥스 30만 바카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맥스 10만 테이블의 경우 1,000원 단위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맥스 20만 테이블의 경우 1만원 단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맥스 30만 테이블의 경우 1만원 단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타이 베팅에 대해서 맥스 10만 테이블의 경우 1,000원 단위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가능하고
맥스 20만 테이블의 경우 5,000원 단위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고 맥스 30만 테이블의 경우 1만 원 단위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타입 베팅에 따른 배당률은 8배입니다. 제가 2022년 10월경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테이블 게임의 경우에는 맥스 10만 바카라와 맥스 20만 바카라와 맥스 30만 바카라가 운영되고 있고 전자 테이블 게임의 경우에는 맥스 10만 바카라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3개의 베팅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 베팅 구역, 영어로 표기된 플레이어 영역을 나타내며 강원랜드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기합니다. 베팅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핸디가 앉아있는 쪽의 영역입니다. 배당률은 1배입니다. 뱅커 베팅 구역, 영어로 표기된 뱅커 영역을 나타내며 강원랜드의 경우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기합니다. 베팅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딜러가 있는 쪽의 영역입니다. 배당률은 2개의 하우스 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5% 커미션을 가지는 하우스 룰에서는 뱅커 베팅 후 이길 경우 핸디는 승리 금액에 해당하는 베팅 금액의 5%를 수수료로 하우스 측에 지급하게 되고 남은 95%를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뱅커에 2만 원을 베팅한 상태에서 뱅커가 승리할 경우 당첨금 2만 원 중에서 5%인 1천 원을 제외한 19,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뱅커 6 커미션을 가지는 하우스 룰에서는 뱅커 베팅 후 카드 합 6으로 이길 경우 핸디는 승리 금액에 해당하는 베팅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하우스 측에 지급하게 되고 남은 50%를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며 뱅커 베팅 후 카드 합 6 이외로 이길 경우 핸디는 승리 금액에 해당하는 베팅 금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뱅커에 2만 원을 베팅한 상태에서 뱅커가 카드 합 6으로 승리할 경우 당첨금 2만 원 중에서 50%인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뱅커에 2만 원을 베팅한 상태에서 뱅커가 카드 합 3으로 승리할 경우 당첨금 2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는 플레이어를 파란색으로 표기하고 뱅커를 빨간색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즉, 강원랜드에서의 표기 색상과 해외 카지노에서의 표기 색상이 서로 다를 수 있기에 혹 해외에 가셔서 게임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이 베팅 구역, 영어로 표기된 타이 영역을 나타내며 플레이어의 카드압과 뱅커의 카드압이 동일함에 베팅하는 영역입니다. 배당률은 8배입니다. 베팅은 딜러가 노모bet을 외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액션 903 마틴게일 베팅 방법. 다른 게임들과 달리 바카라에서는 여러 베팅 방법 또는 베팅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소개하는 베팅 방법들을 블랙잭, 다이사이, 빅킬 등의 다른 카지노 게임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다양한 베팅 방법에 대해 소개한 뒤 해당 베팅 방법이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봤던 베팅 방법은 다음과 같이 10여 개에 해당합니다. 10% 베팅 방법, 1324 베팅 방법, 굿맨 베팅 방법, 다니엘 베팅 방법, 파로리 베팅 방법, 플랫 베팅 방법, 피보나치 베팅 방법,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 마틴게일 베팅 방법, 13715 변형 마틴 베팅 방법. 각 베팅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10% 베팅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전체 시드의 10%씩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시드는 간단히 본인이 현재 보유 중인 현금을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으로 바꾼 전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 칩 10개인 총 100만원에 해당하는 칩이 있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10만원 베팅에 의해서 이긴 경우라면 총 110만원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판에서는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을 베팅하는 방식이며 10만원 베팅에 의해서 진 경우라면 총 90만원이 있게 되고 두 번째 판에서는 90만원의 10%인 9만원을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0% 베팅을 진행할 경우 전체 판수에서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가 많다면 수익을 가져오게 되지만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다면 결국에는 보유 중인 칩을 모두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1324 베팅 방법입니다. 여기서 1324 베팅은 기존 1326 베팅 방법을 변형한 방식입니다. 즉, 기존 1326 베팅 방법은 짝수판에 앞선 홀수판에서의 베팅이 3배를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연속하여 이길 경우 첫 번째 홀수판에서 1만원을 베팅한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짝수판에서 1만원의 3배인 3만원을 베팅하고 다시 두 번째 홀수판에서 2만원을 베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판에서 2만원의 3배인 6만원을 베팅한 후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홀수판에서 처음이 1만원을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길 경우 1만, 3만, 2만, 6만, 1만, 3만 등으로 반복적으로 베팅하는 방식이 1326 베팅 방법입니다. 바카라에 적용하는 1324 베팅은 앞선 1326 베팅 방식에서 두 번째 짝수판에서 3배가 아닌 2배로 베팅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손실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1324 베팅 방법은 짝수판에서
앞선 홀스판에서의 배팅의 3배 또는 2배를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연속하여 이길 경우 첫 번째 홀수판에서 1만원을 배팅한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짝수판에서 1만원의 3배인 3만원을 배팅하고 다시 두 번째 홀수판에서 2만원을 배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판에서 2만원의 2배인 4만원을 배팅한 후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홀수판에서 처음의 1만원을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길 경우 1만, 3만, 2만, 4만, 1만, 3만 등으로 반복적으로 배팅하는 방식이 1324 배팅 방법입니다. 1324의 배팅 방식에서 보듯이 짝수판에서 이겨야 전체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1324 배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배팅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판에서 승리하면 다음 배팅 단계 유닛에 따라 배팅합니다. 예로 1배팅에서 승리하면 다음 배팅은 3배팅을 하고 또 3배팅에서 승리하면 다음 배팅은 2배팅을 합니다. 이에 따라 4번 연속 승리할 경우 10유닛을 이기게 됩니다. 1유닛이 1만원이라면 4번 연속 승리에 따라 10만원을 이기게 됩니다. 현재 판에서 패하면 다음 배팅은 첫 배팅 단계 유닛으로 복귀합니다. 예로 1배팅과 3배팅의 연속 승리하여 2배팅을 한 상태에서 질 경우 다음 배팅은 4배팅이 아니라 처음의 1배팅을 합니다. 1324 배팅에 의해서 연속으로 4판을 승리한 경우 다시 첫 배팅인 1배팅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굿맨 배팅 방법. 1235 배팅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선 1324 배팅 방식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1235 배팅 방법에서는 1배팅에서 패배 시 제일 작은 배팅인 1배팅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또한 1배팅에서 승리할 경우 다음 단계인 2배팅을 하고 다시 2배팅에서 승리할 경우 다음 단계인 3배팅을 하고 다시 3배팅에서 승리할 경우 다음 단계인 5배팅을 하고 다시 5배팅에서 승리할 경우 질 때까지 계속해서 5배팅을 유지합니다. 앞선 1324 배팅 방식의 경우 연속으로 4판을 이긴 상태에서는 처음 단계인 1배팅으로 돌아가서 연속하여 승리할 경우라도 1324 배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반해서 굿맨 배팅인 1235 배팅 방식의 경우 연속으로 4판을 이긴 상태에서는 마지막 배팅인 5배팅을 질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는 점이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굿맨 배팅의 경우 연승할 경우 1, 2, 3, 5, 5, 5 배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선 1324 배팅 방식과 1235 배팅 방식인 굿맨 배팅 방식의 경우 연속하여 질 경우 최소 배팅을 유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손실을 줄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대 배팅이 4유닛 또는 5유닛이기에
1유닛을 1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최대 베팅액이 4만원 또는 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연속하여 승리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이기기 어려운 베팅 방식이기도 합니다. 몇 연승, 몇십 연승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니엘 베팅 방법. 다니엘 베팅 방법은 이후 설명하는 마틴게일 베팅 방법을 변형한 베팅 방법입니다. 즉, 다니엘 베팅 방법은 승리한 경우에는 이전 베팅 유닛에서 한 개의 유닛을 빼고 베팅하고 패배한 경우에는 이전 베팅 유닛에 한 개의 유닛을 더해서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라운드에 1만원을 베팅하여 진 경우 2라운드에 1유닛을 추가하여 2만원을 베팅하고 다시 진 경우 3라운드에 1유닛을 추가하여 3만원을 베팅하고 이긴 경우 4라운드에 1유닛을 빼서 2만원을 베팅하고 다시 진 경우 5라운드에 1유닛을 추가하여 3만원을 베팅하고 다시 진 경우 6라운드에 1유닛을 추가하여 4만원을 베팅하고 이긴 경우 7라운드에 1유닛을 빼서 3만원을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의 스윙폭이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8홀이 베팅 방법. 8홀이 베팅 방법은 이후 설명하는 마틴게일 베팅 방법과는 상대적인 베팅 방법입니다. 마틴게일 베팅 방법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졌을 때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 방식이라면 8홀이 베팅 방법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이겼을 때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8홀이 베팅 방법은 첫 번째 베팅에서 1베팅을 하여 이겼을 경우 두 번째 베팅에서는 앞선 베팅 금액인 1베팅과 배당금인 1베팅을 합쳐 2베팅을 진행하고 두 번째 베팅에서 이기면 세 번째 베팅에서는 다시 앞선 베팅 금액인 2베팅과 배당금인 2베팅을 합쳐 4베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연속하여 이길 경우에는 첫 베팅 단위 유닛에 2배씩 증가한 베팅을 연속하여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첫 판에서 이길 경우 1유닛 승리, 두 번째 판에서 이길 경우 3유닛 승리, 세 번째 판에서 이길 경우 7유닛 승리, 네 번째 판에서 이길 경우 15유닛 승리 등과 같이 31유닛, 63유닛, 127유닛, 255유닛, 511유닛 승리 및 10번째 판을 연속으로 이길 경우 1023유닛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승리한 금액을 누적해서 베팅하기에 연승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베팅하게 될 경우 결국 패배하는 시점이 있게 되고 이렇게 패배하는 시점에는 앞서 누적해서 이겼던 금액과 첫 베팅 금액까지도 모두 잃게 됩니다. 다만 연승이 멈춰 패배하게 되더라도 최초 베팅 금액인 1유닛이 실질적인 손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베팅에서 1유닛을 이겨 두 번째 판에서 2유닛을 베팅하여 다시 이기고 세 번째 판에서 4유닛을 베팅하여 질 경우
앞선 첫 배팅에서의 1유닛을 잃게 되는 구조로 최초 배팅인 1유닛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연승에 따라 배팅을 적용하여 진행 중 패배할 경우에는 다음 판의 배팅 금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최초 배팅인 1유닛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8월의 배팅 방법에 의해서 수익을 거두고자 한다면 연승을 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패배하는 시점이 있기에 몇 연승 할 때까지 배팅을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3연승 할 때까지 적용하여 첫 번째 판에서 1유닛 배팅 후 이긴 경우 두 번째 판에서 2유닛을 배팅하고 다시 이긴 경우 세 번째 판에서 4유닛을 배팅하고 다시 이긴 경우 네 번째 판에서는 첫 배팅 금액인 1유닛을 배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팅할 경우 3연승한 시점에서는 7유닛을 이긴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배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한정 연승을 할 수 없기에 연승할 경우 소위 말하는 깡 배팅을 몇 강까지 할지를 결정해 놓고 게임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플랫 배팅 방법. 플랫 배팅 방법은 단어의 의미에서처럼 평평하게 변동 없이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즉, 플랫 배팅 방법은 고정된 금액을 계속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고정적으로 배팅하든지 또는 1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피보나치 배팅 방법. 피보나치 배팅은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만든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배팅 방식입니다. 즉, 피보나치 수열은 0,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처럼 현재 숫자는 앞선 두 숫자의 합에 해당합니다. 이는 n번째 수와 n 플러스 1번째의 수의 합이 n 플러스 두 번째 숫자의 수가 되는 수열을 말합니다. 처음에 0배팅을 할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실전에서는 1, 1, 2, 3, 5, 8, 13, 21 유닛으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피보나치 배팅 방법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카지노 게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즉, 바카라에서의 플레이어 또는 뱅커, 룰렛에서의 검정색 또는 빨간색 등과 같은 배팅 게임에 주로 사용합니다. 배팅을 시작한 후 졌을 때에는 다음 단계의 배팅을 수행합니다. 즉, 3배팅을 한 상태에서 진 경우 다음 단계의 배팅인 5배팅을 합니다. 또한 이겼을 때에는 현재 배팅 단계보다 두 단계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배팅을 수행합니다. 즉, 3배팅을 한 상태에서 이긴 경우 두 단계 이전인 1배팅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피보나치 배팅 방법은 이기고 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설정된 피보나치에 따른 각각의 배팅 단계 중에서 어느 하나의 단계에 대응하는 유닛을 배팅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홍콩 크루즈 배팅 방법. 홍콩 크루즈 배팅 방법은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의 특징은 2연승을 목표로 베팅 단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초기 베팅 금액을 3유닛으로 합니다. 여기서 1유닛은 본인이 설정하는 초기 베팅 금액으로 1유닛이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유닛이 1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본 내용에서는 1유닛이 1만원인 경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베팅에서 3만원을 베팅하여 이기면 2회차 베팅에서 이긴 베팅 금액의 2배인 6만원을 베팅합니다. 2회차 베팅에서 연속하여 이기게 되면 2연승을 한 상태로 1회차 승리 금액인 3만원과 2회차 승리 금액인 6만원을 합해서 9만원을 이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2연승을 하면 3회차에서는 다시 처음 1회차 베팅으로 돌아가서 초기 베팅인 3만원을 베팅하게 됩니다. 만약 1회차 베팅에서 지면 2회차 베팅에서는 4만원을 베팅합니다. 2회차 베팅에서 이기면 3회차 베팅에서는 이긴 베팅 금액의 2배인 8만원을 베팅합니다. 만약 3회차 베팅에서 이길 경우 앞선 1회차 베팅에서 3만원을 졌고 2회차 베팅에서 4만원을 이겼고 3회차 베팅에서 8만원을 이긴 상태가 되어 총 3만원 손실, 4만원 이익, 8만원 이익해서 9만원을 이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1회 패배 후 연속으로 2연승을 하면 4회차에서는 다시 처음 1회차 베팅으로 돌아가서 초기 베팅인 3만원을 베팅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2회차 베팅에서 이겨 3회차 베팅에서는 이긴 베팅 금액이 2배인 8만원을 베팅한 상태인데 3회차 베팅에서 진 경우 4회차 베팅에서는 다시 처음 1회차 베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4회차 베팅 금액인 5만원을 베팅합니다. 4회차 베팅에서 이기면 5회차 베팅에서 2배인 10만원을 베팅하게 되고 다시 5회차 베팅에서도 이기게 되면 2연승을 한 상태로 1회차에서 3만원 손실, 2회차에서 4만원 이익, 3회차에서 8만원 손실, 4회차에서 5만원 이익, 5회차에서 10만원 이익, 총 8만원을 이긴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베팅에 대해서 진 경우에는 표에 기재된 패배할 경우의 베팅 금액에서 현재 단계 이후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베팅하시면 되고 베팅에 대해서 이긴 경우에는 좀 전 단계에서의 베팅 금액의 2배를 베팅하여 2연승을 목표로 베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뱅커 CX룰 또는 뱅커 승리 시 5% 커미션에 의해서 이익 금액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표의 내용의 경우 약 12단계까지 베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12연패를 한 경우라면 누적으로 259만원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카지노 게임을 해보신 상태라면 3, 4연패만 해도
어느 정도 멘붕이 오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12연패를 한 상태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듯 싶네요. 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운영해 본 변형된 홍콩 크루즈 배팅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틴게일 배팅 방법. 마틴게일 배팅 방법은 1단계에서 자신이 설정한 최소 배팅 유닛으로 배팅하고 이긴 경우 처음 설정한 1단계에서의 최소 배팅 유닛을 배팅하게 되며 진 경우 이전 단계에서의 배팅 금액의 2배씩 증가시키면서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 1단계에서 1만원 배팅 후 진 경우 2단계에서는 1만원의 2배인 2만원을 배팅하고 다시 진 경우 3단계에서는 2만원의 2배인 4만원을 배팅하게 되고 다시 진 경우 4단계에서는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연패를 하게 되는 경우 1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128만원, 256만원, 512만원, 1024만원 등을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표와 같이 1단계에서 패배한 후 2단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누적 금액으로 최소 베팅 유닛에 해당하는 1만원을 이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에서 패배한 후 4단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누적 금액으로 최소 베팅 유닛에 해당하는 1만원을 이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몇 안패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우 1단계에서의 베팅 금액에 해당하는 최소 베팅 유닛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기게 되는 베팅 방식이 마틴게일 베팅 방법입니다. 플레이어의 재산이 무한대로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결국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베팅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지노가 만만하지 않겠죠? 앞서 소개해드린 베팅 방법들에 있어서 마틴게일 베팅 방법 또는 해당 마틴게일 베팅 방법을 응용한 다른 베팅 방법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지노 측에서는 각 테이블별로 최소 베팅 금액과 최대 베팅 금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카지노들 중에서는 VIP 회원을 대상으로 무한대의 베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무한 베팅의 경우에 있어서도 카지노의 부담이 있듯이 플레이어 자신의 부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지노 측에서는 각 테이블별로 최소 베팅 금액과 최대 베팅 금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수십 단계로 마틴게일 베팅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로 강원랜드에서의 맥스 30만 테이블을 생각해 보면 앞서 최소 1만원씩 베팅해서 연패로 인해 다음 단계들에 해당하는 2만원, 4만원,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128만원, 256만원 등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5단계에서의 16만원 이후에 6단계에서의 32만원을 베팅하고자 하지만 최대 베팅 금액이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6단계에서의 32만 원이 아닌 30만 원을 베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5단계까지의 5연패로 인해 누적된 패배 금액이 31만 원인 상태에서 6단계에서 32만 원이 아닌 30만 원을 베팅하여 승리하게 되더라도 1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6단계에서 패배한 경우 다음 7단계에서 64만 원 베팅이 아닌 다시 최대 베팅 금액인 30만 원밖에 베팅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틴게일 베팅 방법은 플레이어의 재산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서는 최소 베팅 유닛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이 진행될수록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카지노에서 설정해 놓은 최대 베팅 금액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10번째, 1375 변형 마틴 베팅 방법. 앞서 마틴게일 베팅 방법이 첫 베팅에 대해서 진 경우 그 다음 베팅에서는 앞선 베팅 금액의 2배씩을 베팅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경우에는 첫 베팅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리하는 베팅 방식이었다면 13715 변형 마틴 베팅 방법은 마틴게일 베팅 방법을 응용한 베팅 방식으로 첫 번째 베팅에서 1유닛을 베팅한 후 진 경우 두 번째 베팅에서는 첫 번째 베팅 금액의 2배에 1유닛만큼 더한 3유닛을 베팅하고 두 번째 베팅에서 3유닛을 베팅한 후 진 경우 세 번째 베팅에서는 두 번째 베팅 금액의 2배에 1유닛만큼 더한 7유닛을 베팅하고 세 번째 베팅에서 7유닛을 베팅한 후 진 경우 네 번째 베팅에서는 세 번째 베팅 금액의 2배에 1유닛만큼 더한 15유닛을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즉, 첫 번째 베팅인 1유닛 베팅 이후 2유닛, 4유닛, 8유닛 등을 누적해서 추가로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표와 같이 첫 번째 베팅에서 진 경우 누적으로 1만원 손실인 상태에서 두 번째 베팅에서 이긴 경우 누적으로 2만원을 이익 보게 되고 두 번째 베팅에서 진 경우 누적으로 4만원 손실인 상태에서 세 번째 베팅에서 이긴 경우 누적으로 3만원을 이익 보게 되고 세 번째 베팅에서 진 경우 누적으로 11만원 손실인 상태에서 네 번째 베팅에서 이긴 경우 누적으로 4만원을 이익 보게 되고 네 번째 베팅에서 진 경우 누적으로 26만원 손실인 상태가 됩니다. 즉, 앞선 마틴게일 베팅 방법은 최종적으로 승리 시 초기 베팅 유닛을 승리하게 되는 반면에 1375 변형 마틴 베팅 방법은 최종적으로 승리 시 초기 베팅 유닛이 아닌 1유닛, 2유닛, 3유닛, 4유닛 등과 같이 초기 베팅 이후의 베팅 단계에 해당하는 유닛을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베팅 금액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 마틴 베팅 방법의 베팅 금액이 마틴게일 베팅 방식보다 더 크기에 자본금이 더 필요한 베팅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카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베팅 방법이 있으며 플레이어 입장이 아닌 카지노 측 입장에서는 카지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베팅 금액과 최대 베팅 금액을 각 테이블별로 적용시켜 운영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틴게일 베팅 방법처럼 이길 때까지 2배씩 베팅 금액을 늘려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카지노를 상대로 플레이어가 수익을 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바카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10개의 베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션 900넷, 딜러 측 또는 플레이어 측 카드 받는 규칙. 단순히 두 장의 카드만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간의 승부를 겨루게 되면 5대 5의 승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바카라에서는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처음 받은 두 장 카드 합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도 없는 편인데요. 이번 액션에서는 이처럼 뱅커와 플레이어의 카드 받는 규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플레이어 또는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베팅을 완료하면 딜러는 플레이어 측과 뱅커 측에 각각 두 장의 카드를 나눠줍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이드 베팅에 해당하는 타이 베팅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 장의 카드 합에 의해서 플레이어 및 또는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카라에서는 10, J, Q 및 K는 숫자 0으로 처리합니다. 즉, 플레이어 또는 뱅커에서 두 장 카드 합이 8 또는 9일 경우 내추럴이라고 해서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세 번째 추가 카드를 받지 않고 해당 카드 합 8 또는 9가 나온 플레이어 측 또는 뱅커 측에서 이기게 됩니다. 물론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동일하게 8 또는 9가 나온 경우 타이라고 해서 무승부로 비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8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3인 경우 플레이어와 뱅커는 모두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어가 내추럴 8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내추럴인 상태, 즉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8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9인 경우 플레이어와 뱅커는 모두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뱅커가 내추럴 9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내추럴 8 또는 9였지만 숫자가 더 높은 뱅커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 또는 뱅커 아니면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처음 받은 두 장 카드 합이 8 또는 9인 경우 내추럴로 더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플레이어 및 뱅커에서 두 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일 경우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두 장 카드 합 6 또는 7에 의해서 승패를 겨룹니다.
이 역시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동일하게 6 또는 7이 나온 경우 타이가 되어 무승부로 비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6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7인 경우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플레이어의 카드합 6과 뱅커의 카드합 7로 승부를 겨뤄 뱅커가 승리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2장 카드합이 7이고 뱅커의 2장 카드합이 7인 경우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동일한 숫자 7에 의해서 비기게 됩니다. 이때에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쪽에서의 2장 카드 합이 8 또는 9이고 다른 한쪽에서의 2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인 경우 양측 모두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승패를 겨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9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6인 경우 앞선 설명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내추럴 9로 승리합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 및 뱅커 모두 처음 받은 2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인 경우 더 높은 숫자 합을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인 경우 플레이어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아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과 뱅커의 3장 카드 합으로 더 높은 카드 합을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7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3인 경우 플레이어는 추가 카드를 받지 않고 스탠드 상태이고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게 되며 세 번째 추가 카드로 3을 받은 경우 뱅커의 3장 카드 합이 6이 되어 플레이어 카드 합 7과 뱅커 카드 합 6이 되어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세 번째 추가 카드로 6을 받은 경우 뱅커의 3장 카드 합이 9가 되어 플레이어 카드 합 7과 뱅커 카드 합 9가 되어 뱅커가 승리합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인 경우 뱅커에서 추가로 받은 3장의 카드 합과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인 6 또는 7에 의해 승패를 겨룹니다. 네 번째,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7인 경우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플레이어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아 플레이어의 3장 카드 합과 뱅커의 2장 카드 합으로 더 높은 카드 합을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2장 카드 합이 0이고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7인 경우 뱅커는 추가 카드를 받지 않고 스탠드 상태이고 플레이어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게 되며 세 번째 추가 카드로 2를 받은 경우 플레이어의 3장 카드 합이 2가 되어 플레이어의 카드 합 2와 뱅커 카드 합 7이 되어 뱅커가 승리하게 되고 세 번째 추가 카드로 8을 받은 경우 플레이어의 3장 카드 합이 8이 되어 플레이어의 카드 합 8과
뱅커 카드 앞 7이 되어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7인 경우 플레이어에서 추가로 받은 3장의 카드 합과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인 7에 의해 승패를 겨룹니다. 다섯 번째,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0에서 2 사이인 경우 플레이어와 뱅커는 각각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고 플레이어의 3장 카드 합과 뱅커의 3장 카드 합으로 더 높은 카드 합을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1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0인 경우 플레이어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고 뱅커도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으며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3이고 뱅커의 세 번째 카드가 5인 경우 플레이어 카드합 4와 뱅커 카드합 5가 되어 뱅커가 승리하게 되고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4이고 뱅커의 세 번째 카드가 0인 경우 플레이어 카드합 5와 뱅커 카드합 0이 되어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때 카드합이 0인 경우 바카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3에서 6 사이인 경우입니다. 바카라와 관련한 룰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룰 때문에 바카라와 관련한 룰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0에서 5 사이이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3에서 6 사이인 경우 우선적으로 플레이어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게 되며 뱅커는 해당 뱅커의 두 장 카드 합과 플레이어가 받는 세 번째 카드 간에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를 결정하게 되며 이렇게 플레이어의 3장 카드 합과 뱅커의 2장 또는 3장 카드 합으로 더 높은 카드 합을 가진 쪽이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에 따른 뱅커의 2장 카드 합 간에 미리 설정된 규칙은 표에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즉, 뱅커의 2장 카드 합이 6인 상태에서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6 또는 7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고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그 외의 숫자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5인 상태에서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4, 5, 6 및 7 중 어느 하나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고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그 외의 숫자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4인 상태에서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2, 3, 4, 5, 6 및 7 중 어느 하나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고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그 외의 숫자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3인 상태에서 플레이어 측이 세 번째 카드가 8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플레이어 측의 세 번째 카드가 그 외의 숫자인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습니다. 앞선 블랙잭과 관련한 내용 중 소프트 카드에 대한 더블과 관련한 내용처럼 표에서 보듯이 계단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6인데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6 또는 7인 경우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5인데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인 경우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4인데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인 경우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습니다. 다만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3인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8인 경우에는 뱅커에서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는 점이 앞서 뱅커에서 추가로 카드를 받는 설명과 달라지므로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즉, 뱅커의 두 장 카드 합 6, 5, 4에 대해서는 뱅커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느냐 여부로 외우시고 뱅커의 두 장 카드 합 3에 대해서는 뱅커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비교 대상입니다. 즉, 뱅커의 두 장 카드 합과 플레이어가 받은 총 3장의 카드 합 간의 비교가 아니라 뱅커의 두 장 카드 합과 플레이어가 추가로 받은 세 번째 카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표에서처럼 계단식으로 4, 5, 6에 대해서 플레이어의 추가 세 번째 카드에 따라 뱅커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에 대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카라 규칙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카지노 책자, 인터넷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규칙과 뱅커의 규칙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0, 1, 2, 3, 4, 5 중 어느 하나인 경우 플레이어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고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인 경우 추가 카드 없이 스탠드이고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8 또는 9인 경우 추가 카드 없이 승패를 겨룹니다. 다음으로 뱅커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0, 1, 2 중 어느 하나인 경우 플레이어가 내추럴 8 또는 9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아 승패를 겨룹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인 상태에서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6 이상이면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두 장 카드 합으로 승패를 겨룹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6 또는 7인 상태에서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5 이하이면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아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과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으로 승패를 겨룹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5 이하인 상태에서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이 3 이상이면 뱅커는 표에서와 같이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에 따라 추가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거나 또는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에 의해 스탠드나 내추럴로 승패를 겨룹니다. 이때 보시면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이 5 이하로 플레이어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을 경우 뱅커는 해당 뱅커의 두 장 카드 합 3에서 6 사이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추가 세 번째 카드의 숫자에 따라 뱅커에서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제 경우 지금 보이는 표 형식을 처음 봤었을 때 이 표를 어떻게 외우나 싶었는데요. 앞선 표와 같이 정리함에 따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바카라에서 뱅커 측과 플레이어 측에서 처음 두 장의 카드를 받은 후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션 905 당첨 확인 및 당첨금 지급 사용자가 플레이어 또는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베팅을 완료하면 딜러는 노모뱃을 외친 후 플레이어 측의 첫 번째 카드, 뱅커 측의 첫 번째 카드, 플레이어 측의 두 번째 카드 및 뱅커 측의 두 번째 카드를 순서대로 나눠줍니다. 이후 플레이어부터 먼저 두 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을 확인시키고 다음으로 뱅커의 두 장 카드를 오픈하여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을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된 플레이어의 두 장 카드 합과 뱅커의 두 장 카드 합을 비교한 후 앞선 플레이어 측의 규칙과 뱅커 측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와 뱅커의 추가 세 번째 카드를 받을지 말지가 결정되고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플레이어 및 또는 뱅커는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플레이어의 두 장 또는 세 장 카드 합과 뱅커의 두 장 또는 세 장 카드 합을 비교하여 더 높은 카드 합을 가지는 측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카지노 내에서도 다양하게 뱅커 6룰 또는 뱅커 커미션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뱅커에 베팅 후 승리한 경우에 뱅커 6룰을 적용하게 되면 베팅 금액이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뱅커 커미션 룰을 적용하게 되면 베팅 금액의 미리 설정된 5%를 제외한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을 잘 보시면 해당 테이블이 뱅커 6룰 적용 테이블인지 또는 5% 커미션 적용 테이블인지가 표시되고 있기에 잘 확인하신 뒤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바카라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플레이어에 베팅하여 승리한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사용자가 뱅커에 베팅하여 승리한 경우에는 50% 또는 100% 또는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액션 906 발생 확률 및 하우스 엣지 바카라에서 사용하는 카드 덱수는
4덱, 6덱 및 8덱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강원랜드에서 주로 적용하는 8덱과 관련한 발생 확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덱의 카드를 사용하는 바카라에서는 플레이어의 카드 총합 0에서 9 사이와 뱅커의 카드 총합 0에서 9 사이에 따른 관계가 다음의 표와 같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뱅커의 카드 합이 5이고 플레이어의 카드 합이 5인 경우는 총 39조 6,840억여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단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의 카드 총합 0에서 9 사이와 뱅커의 카드 총합 0에서 9 사이에 따른 총 경우의 수는 무려 4,998조 3,982억여 개에 달합니다. 약 4,998조 개의 경우의 수라니 대단할 뿐입니다. 이러한 플레이어의 카드 총합과 뱅커의 카드 총합 간의 발생 확률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카드 덱수가 많음에 의해서 엄청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의 카드 합은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 중 어느 하나이고 뱅커의 카드 합은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 중 어느 하나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와 뱅커의 카드 합 10개 간의 조합은 총 100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각 조합은 100% 나누기 100개는 1%입니다. 즉, 플레이어의 카드합이 3이고 뱅커의 카드합이 3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1%이고 플레이어의 카드합이 1이고 뱅커의 카드합이 8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1%입니다. 하지만 앞선 바카라에서의 추가 카드를 받을지 말지 등의 규칙에 의해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00여 개의 조합이 발생 확률이 동일하게 1%가 아니라 0.3914%에서 2.035%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카드 덱수가 한 덱에서 8덱인 경우의 각각의 플레이어와 뱅커와 타이가 발생할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플레이어보다는 뱅커가 이기는 경우가 더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플레이어와 뱅커가 두 장 카드만을 받고 승부를 겨루는 경우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카라에서는 플레이어의 규칙과 뱅커의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또는 뱅커가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게 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조합과 그에 따라 플레이어보다는 뱅커의 승리 경우의 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뱅커가 더 많이 나오니까 뱅커에 베팅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앞서 설명드린 카지노 룰 중에서는 뱅커가 승리할 경우
베팅 금액에 대해서 미리 설정된 5%의 커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뱅커 6로 이길 경우 베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뱅커로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카라에서의 하우스 엣지는 앞선 설명과 같이 플레이어에 베팅하여 이길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지급받지만 뱅커에 베팅하여 이길 경우에는 5% 커미션 룰 또는 뱅커 6 룰에 따라 베팅 금액의 1배가 아닌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받게 되기에 플레이어 측의 하우스 엣지와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 원을 베팅하는 상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만 원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이며 베팅 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우스 엣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바카라 게임의 하우스 엣지는 베팅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먼저 플레이어 측의 하우스 엣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길 경우에는 1배인 1만 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 원을 잃게 되기에 플레이어의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 빼기 이길 경우로 약 1.24%입니다. 다음으로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는 앞선 설명처럼 5% 커미션 룰과 뱅커 6 룰로 분리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5% 커미션 룰에 따른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길 경우에는 0.95배인 9,500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 원을 잃게 되기에 5% 커미션 뱅커의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 빼기 이길 경우로 약 1.05%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보통의 바카라의 하우스 엣지가 1%라는 말은 이와 같이 5% 커미션을 적용하는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를 말하곤 합니다. 또한 뱅커 6 룰에 따른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뱅커 6로 이길 경우에는 0.5배인 5,000원을 이기고 뱅커 6 이외로 이길 경우에는 1배인 1만 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 원을 잃게 되기에 뱅커 6 룰에서의 뱅커의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 빼기 이길 경우로 약 1.46%입니다.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가 5% 커미션은 1.05%인데 반해 뱅커 6 룰에서는 1.46%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입장에서는 5% 커미션이 적용되고 있는 바카라 테이블의 경우 7, 8명이 사용자가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뱅커로 승리하게 되면 베팅 금액의 5%를 제외하고 남은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딜러가 이리저리 계산을 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들이 상당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뱅커 6 룰에 의해 사용자가 뱅커로 승리하더라도 뱅커 6에서는 베팅 금액의 절반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숫자로 뱅커가 승리할 경우 한 배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5% 커미션에 비해서 뱅커 6 룰을 적용하는 바카라 테이블의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상태에서 거기에 하우스 엣지도 5% 커미션에 비해서 뱅커 6 룰을 적용하는 바카라 테이블이 약 40% 정도 더 높기에 하우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 베팅에 따른 하우스 엣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타이로 이길 경우에는 8배인 8만원을 이기고 플레이어나 뱅커가 승리한 경우에는 1만원을 잃게 되기에 타이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 빼기 이길 경우로 약 14.36%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카라 게임에 있어서의 하우스 엣지는 플레이어 측의 하우스 엣지가 약 1.24%이고 뱅커 측의 하우스 엣지가 약 1.05%에서 1.46% 사이이고 타이 하우스 엣지가 약 14.3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917 전자바카라 이번 콘텐츠에서는 테이블 중심의 바카라를 대신하여 바카라, 블랙잭 등을 하나의 터치스크린 화면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전자바카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바카라는 멀티핸드 바카라라고도 합니다. 이때 멀티핸드 바카라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같이 한 명의 딜러에 대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공통 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방식과 한 명의 사용자가 복수의 딜러를 대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여기서는 앞선 경우와 같이 한 명의 딜러에 대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공통 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통의 테이블 바카라의 경우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7명에서 8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전자 바카라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딜러존과 나머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구성된 복수의 단말로 이루어져 있어 복수의 단말을 몇 개로 설정할지는 카지노 측 마음대로일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의 딜러를 상대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바카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자 바카라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먼저 전자 블랙잭, 전자 바카라, 전자 룰렛, 전자 다이사이 등의 전자 테이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카드인 콤프카드를 통해서 금액을 충전해야 합니다. 즉, 전자 블랙잭, 전자 바카라, 전자 룰렛, 전자 다이사이 등이 위치한 주변을 보시면 전자 테이블 게임 전용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해당 전자 테이블 게임 전용 키오스크에 회원카드를 넣은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시면 됩니다. 충전 방식이 헷갈리신 경우 해당 전자 테이블 게임 전용 키오스크 주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회원카드에 금액을 충전하고 난 뒤에는
전자 바카라 앞에 있는 여러 자리들 중에서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신 뒤 금액이 충전된 회원카드를 카드 삽입구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뒤에는 이제 베팅을 하셔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자바카라는 맥스 10만 테이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 측 또는 뱅커 측에는 5,000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5,000원 단위로 베팅할 수 있고, 타이 베팅은 1,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1,000원 단위로 베팅할 수 있고, 페어 베팅은 1,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서 1,000원 단위로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에 참여해 볼까요? 먼저 플레이어가 보게 되는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먼저 화면 중앙 상단, 즉 12시 방향을 보시면 그동안 뱅커와 플레이어가 나온 출 목표가 표시됩니다. 해당 출 목표 밑에는 중국점에 해당하는 육매 그림이 표시됩니다. 또한 중국점 밑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베팅 구역, 즉 플레이어 베팅 구역과 타이 베팅 구역과 뱅커 베팅 구역이 표시됩니다. 또한 베팅 구역 하단 6시 방향을 보시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베팅 금액 단위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베팅 금액은 1,000원, 5,000원, 1만원, 10만원 단위입니다. 또한 좌측 하단, 즉 7시 방향을 보시면 플레이어가 보유한 금액 및 베팅하는 베팅 금액이 표시됩니다. 또한 우측 하단, 즉 5시 방향으로는 앞선 베팅에 대해 2배로 베팅하는 2배 베팅 버튼, 베팅 금액을 취소하기 위한 베팅 취소 버튼, 전체 베팅 금액을 삭제 취소하기 위한 베팅 삭제 버튼, 베팅 상태를 표시하는 화면과 딜러 상황을 표시하는 화면을 서로 전환하기 위한 화면 전환 버튼, 앞서 베팅한 금액을 다시 베팅하기 위한 다시 베팅 버튼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시 방향으로는 게임 진행 전일 경우 베팅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화면 구성이 이해되셨다면 본격적으로 베팅을 해볼 차례입니다. 매 라운드가 종료되고 나면 자동으로 베팅 시간인 20초 이내에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베팅한 금액은 화면의 7시 방향에서의 플레이어 베팅 금액 표시 영역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앞선 베팅 금액 단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베팅 단위를 선택한 후 베팅 구역상에서 플레이어, 타이, 뱅커 등을 터치하여 베팅할 수 있습니다. 즉, 베팅 금액 단위에서 1만원을 선택한 후 베팅 구역상의 플레이어 베팅 구역을 한번 터치하면 1만원이 베팅되고 해당 플레이어 베팅 구역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 추가로 1만원이 베팅되어 총 2만원이 베팅되고 해당 플레이어 베팅 구역을 또다시 한번 터치하면 1만원이 추가 베팅되어 총 3만원이 베팅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자 바카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 블랙잭, 전자 룰렛, 전자 다이사이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베팅 단위를 선택 후
배팅 구역상이 어느 하나를 터치할 때마다 배팅 단위 금액만큼이 누적 배팅되는 방식입니다. 남은 시간이 종료되어 게임이 진행되게 되면 배팅 상태를 표시하는 화면에서 화면이 전환되어 딜러 상황을 표시하는 화면이 표시되고 해당 딜러 상황을 표시하는 화면을 통해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나눠주는 카드들이 표시됩니다. 이후 앞선 바카라에서의 플레이어 또는 뱅커의 추가 카드를 받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나 뱅커에서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게 되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받은 두 장 카드 합 또는 세 장 카드 합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며 결정된 승패에 의해서 사용자가 베팅한 금액이 이기든지 또는 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베팅한 구역이 이긴 경우 베팅 금액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받게 되고 사용자가 베팅한 구역이 진 경우 베팅 금액을 잃게 됩니다. 이상으로 한 번에 수십 명의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명의 딜러가 바카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멀티핸드 바카라인 전자 바카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션 908 개인 맞춤형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 앞선 액션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바카라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베팅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베팅 방법에 대해서 카지노 측에서는 손실을 줄이고자 최대 베팅 금액을 테이블별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베팅 방법을 본인의 자본이나 베팅 단계 등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 강원랜드에서의 맥스 10만 테이블, 20만 테이블, 30만 테이블을 고려하여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약간 변형해 보았습니다. 또한 12단계까지의 베팅 시스템은 어느 정도 무한 자본의 맥스 베팅이 큰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5단계, 6단계 및 7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 10만 테이블을 고려한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단계로 맥스 10만 베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초기 1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1만원씩 추가해서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베팅하시면 됩니다. 5단계 연속으로 패배하여 5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15만원을 잃게 됩니다. 5연패를 한 경우라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1만원을 베팅하시면 됩니다. 만약 베팅 금액에서 이긴 경우라면 좀 전 베팅 금액의 2배를 베팅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질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베팅 금액에서 패배할 경우의 베팅 금액을 베팅하시면 되고 이길 경우에는 직전 베팅 금액의 2배를 그대로 베팅하시면 됩니다. 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베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6단계로 맥스 10만 베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초기 1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1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1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베팅합니다. 6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16만원 또는 17만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베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또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7단계로 맥스 10만 베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초기 1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1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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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베팅합니다. 7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18만원 또는 17만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베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2만원에서 4만원 사이 또는 1만원에서 4만원 사이입니다. 전체적인 경우를 고려하면 맥스 10만 테이블의 경우 5단계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맥스 20만 테이블을 고려한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단계로 맥스 20만 베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초기 2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2만원씩 추가해서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3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베팅합니다. 5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30만원 또는 32만원을 잃게 됩니다. 5연패를 한 경우라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2만원 또는 3만원을 베팅하시면 됩니다. 만약 베팅 금액에서 이긴 경우라면 좀 전 베팅 금액의 2배를 베팅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질 경우에는 각 단계별 베팅 금액에서 패배할 경우의 베팅 금액을 베팅하시면 되고 이길 경우에는 직전 베팅 금액의 2배를 그대로 베팅하시면 됩니다. 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베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6만원에서 12만원 사이 또는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입니다. 6단계로 맥스 20만 베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초기 2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베팅합니다. 6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34만원 또는 33만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베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또는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입니다.
7단계로 맥스 20만 배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초기 2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2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베팅합니다. 7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35만원 또는 37만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배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4만원에서 7만원 사이 또는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전체적인 경우를 고려하면 맥스 20만 테이블의 경우 5단계 또는 6단계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맥스 30만 테이블을 고려한 홍콩 크루즈 배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단계로 맥스 30만 배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초기 3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베팅합니다. 5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45만원 또는 48만원을 잃게 됩니다. 5연패를 한 경우라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3만원 또는 5만원을 베팅하시면 됩니다. 만약 베팅 금액에서 이긴 경우라면 좀 전 베팅 금액의 2배를 베팅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질 경우에는 각 단계별 베팅 금액에서 패배할 경우의 베팅 금액을 베팅하시면 되고 이길 경우에는 직전 베팅 금액의 2배를 그대로 베팅하시면 됩니다. 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배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9만원에서 18만원 사이 또는 12만원에서 16만원 사이입니다. 6단계로 맥스 30만 배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초기 3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베팅합니다. 6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52만원 또는 53만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배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8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또는 7만원에서 16만원 사이입니다. 7단계로 맥스 30만 배팅을 위한 구조를 고려하면 표와 같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초기 2만원부터 시작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베팅하거나 또는 3만원, 3만원, 6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베팅합니다. 7연패한 경우 누적 금액으로 57만원 또는 54만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배팅에 의해서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은 3만원에서 12만원 사이 또는
6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입니다. 전체적인 경우를 고려하면 맥스 30만 테이블의 경우 5단계 또는 6단계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개인 맞춤형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 앞선 내용에서 설명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본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강원랜드의 맥스 베팅을 고려한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가 자신만의 변형된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듯 싶어서 아래 댓글과 채널 초기 화면의 정보란의 링크 정보에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 적용을 위한 엑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엑셀 자료는 기본값으로 하나인 만원 단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혹 달러로 표기하고자 할 경우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고 입력된 숫자가 만원이 아닌 달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신 뒤 다른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 일단 패배시 금액에 해당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본인이 최종 몇 단계까지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예로 5단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5단계까지 적용하기로 하셨다면 6단계 이후의 값들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운영하는 최대 베팅 금액 또는 본인의 자산에 따라 본인이 최대 베팅할 최대 베팅 금액을 결정한 후 노란색 영역 중에서 본인이 결정한 최종 단계에 해당 최대 베팅 금액의 절반을 기재합니다. 예로 강원랜드 30만 맥스 테이블에서 베팅하시고자 할 경우 최대 베팅 금액을 30만 원으로 결정한 후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앞서 결정한 5단계에 해당하는 패배 시 베팅란에 앞서 결정한 30만 원의 절반인 숫자 15를 입력합니다. 다른 예로 강원랜드 30만 맥스 테이블에서 베팅하지만 본인의 최대 베팅 금액을 24만 원으로 결정한 경우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앞서 결정한 5단계에 해당하는 패배 시 베팅란에 앞서 결정한 24만 원의 절반인 숫자 12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1단계에서 베팅할 최소 베팅 금액을 결정한 후 노란색 영역 중에서 1단계에 해당 최소 베팅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강원랜드 등을 고려할 경우 각 카지노에서 정해놓은 최소 베팅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예로 강원랜드 30만 맥스 테이블의 경우 최소 베팅 금액이 1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1만 원으로 결정한 후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1단계의 패배 시 베팅란에 숫자 2를 입력합니다. 다른 예로 최소 베팅 금액을 3만 원으로 결정한 후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1단계의 패배 시 베팅란에 숫자 3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란색 영역 중에서 1단계와 앞서 결정한 최종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숫자를 입력해 보면서 하단의 녹색으로 표시되는 2연승 시 승리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2연승 시 승리 금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머지 단계에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1단계부터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숫자와 단계를 설정해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예로 5단계까지 베팅하고 1단계에서 1만원을 베팅하고 5단계에서 15만원을 베팅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및 4단계에서 4만원, 7만원 및 10만원을 베팅할 경우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이 각 단계별로 3만원, 11만원, 16만원, 18만원 및 23만원인 상태로 편차가 조금 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조정해서 1단계에서 4만원을 베팅하고 5단계에서 15만원을 베팅하고 나머지 2단계부터 4단계까지 6만원, 9만원 및 12만원을 베팅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이 각 단계별로 12만원, 14만원, 17만원, 17만원 및 14만원으로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최종 몇 단계로 베팅을 적용할지 결정하시고 두 번째로 최종 단계에서 최대 베팅 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시고 세 번째로 첫 단계에서의 베팅 금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신 뒤에 2연승 시 승리할 금액을 확인하시면서 1단계부터 나머지 단계까지 금액을 조정해 보시면 됩니다. 첫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2연승 시 승리하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단계별 베팅 금액에 따라 반복적으로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결정한 최종 단계까지 연패를 한 경우시라면 그날은 게임을 접고 쉬시거나 또는 잠시 음료수라도 한잔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베팅 방법 중에서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응용한 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션 909 바카라 연습 사이트 실전을 하기에 앞서서 바카라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앞선 액션 908에 의해서 개인 맞춤형 홍콩 크루즈 베팅 방법을 설계하신 상태라면 이번에 소개하는 바카라 연습 사이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뒤에 보완 또는 수정해 보실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아래의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다른 결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공되는 화면에서 바카라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 머니는 왼쪽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1만 달러를 줍니다. 물론 오링되면 다시 접속하셔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의 하단에 있는 5불, 25불, 100불 및 500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신 뒤 화면 중앙에 있는 베팅 구역인 플레이어 베팅 영역과 뱅커 베팅 영역 중 어느 하나의 베팅 영역을 클릭하셔서 베팅하시면 됩니다. 해당 베팅 영역을 클릭할 때마다
앞서 선택된 베팅 금액이 누적하여 베팅됩니다. 물론 베팅을 잘못하셔서 취소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화면 하단의 클리어 버튼을 클릭해서 앞서 베팅한 금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베팅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딜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타이 베팅 영역을 클릭하셔서 타이 베팅에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딜 버튼을 처음 클릭하면 플레이어에게 한 장의 카드가 딜링됩니다. 이후 뱅커의 첫 번째 카드와 플레이어의 두 번째 카드와 뱅커의 두 번째 카드를 딜링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 딜 버튼을 대체하여 표시되는 드로우 버튼을 반복해서 클릭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와 뱅커가 두 장의 카드를 각각 받은 후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플레이어 및 또는 뱅커에서 추가로 세 번째 카드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시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드로우 버튼을 추가로 클릭해서 추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이 아니라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게임 진행 후 동일 금액을 다시 베팅하시고자 할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리핏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새로운 금액으로 베팅하시고자 할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베팅 금액을 선택하여 플레이어 또는 뱅커 측에 베팅하신 후 다시 딜 버튼을 클릭하는 순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한 흔히 바카라 게임의 경우 출 목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습 사이트에서도 출 목표나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한 게임 이상 게임을 진행하신 뒤에 화면 좌측 7시 방향에 있는 히스토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좌측 7시 방향에 있는 스태틱 버튼을 클릭하시면 숫자별로 사용된 카드 수와 남은 카드 수에 대한 정보, 뱅커와 플레이어와 타이 발생 확률에 대한 정보, 하우스 엣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게임 중 블랙잭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바카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